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별님. 안녕하세요, 대한님.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제도를 알아본다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아볼 주제는 바로 지식재산 분쟁, 경찰 조정, 연계제도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제도인 것 같아요. 사실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네,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식재산 분쟁 경찰조정 연계제도는 경찰에 접수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로 연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처벌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는 특허 침해 사건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다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특허 침해 사건 같은 경우 등록된 특허와 침해 의심 기술 간의 기술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 혼자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특허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욱더 판단이 어렵겠죠. 게다가 특허 침해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당사자 간 손해가 충분히 보상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굳이 나서서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 간 합의를 제일 우선시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특성을 살려서 경찰 조정 연계제도가 시행된 거예요. 이제는 경찰에 접수된 특허 침해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조정부를 구성해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요. 만약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되는 겁니다. 반의사 불벌죄니까 담당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꼭 합의가 이루어질 거란 보장은 없지 않나요? 사실 저도 사건을 보다 보니 당사자 간 화해를 시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조정이 불성립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전문가의 기술 분석 결과 등이 포함된 조정 결과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어 수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데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식재산 분쟁 경찰 조정 연계제도는 경찰에 접수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로 연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처벌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경찰 조정 연계제도는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시행되고요. 신청 후 3개월 내 조정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권 침해와 같은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사건별로 가장 적합한 조정부가 구성되어 당사자들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더 복잡한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장점 1. 신속한 결과. 분쟁 조정 연계 후 3개월 내에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수사 지연과 이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장점 2. 전문성 높은 조정.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사건별로 가장 적합한 조정부를 구성해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조정하는 만큼 조정 성립률도 높고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도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검토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점 3. 실질적인 피해 회복. 빠른 시간 내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피해자는 사실 상대방의 형사처벌보다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죠.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해별님이 열심히 설명하시는 동안 저도 관심이 생겨서 연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설명하는 동안 손이 바쁘게 움직여서 궁금했는데 연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셨던 거군요. 맞아요. 그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담당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한테 먼저 조정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양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면 확인서와 회부서를 작성해서 사건 자료와 함께 공문을 보내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심지어 각종 서식에 대한 샘플도 다 작성되어 있으니 따라서 작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조정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조정에 동의하면 확인서와 회부서를 작성해서 공문을 보내고 끝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이게 끝인가요? 그럼 조정 과정에서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기하면 그때부터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에 맞는 전문가들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다시 사건 담당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만약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면 되고요. 혹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조정 결과서를 참고하셔서 수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 간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아까 샘플 서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네, 일단 일선경찰서에 배포된 공문에도 있고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 배포된 공문 그리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잘 알아보셨네요. 정말 아까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알아보신 보람이 있는데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3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연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